기사 하나를 찾았는데요. 사람마다 물을 뭐 1.5리터 먹어라, 2리터 먹어라, 어떤 분은 5리터까지도 먹어라, 뭐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 물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사람마다 좀 달라. 그래서 나한테 맞는 물의 양을 계산하는 그걸 알려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봅니다. 뭘 알려드릴게요. 나는 이만큼이야. 너는 그만큼 먹어. 나는 이만큼이야. 그래서 내 몸무게만 알면 돼요. 내 몸무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내 몸무게 일단 재보시고, 자, 생각할게요. 내 몸무게는 얼마일까 하고 봐. 그런 다음에 내 몸무게가 약 50kg라면, 60kg라면 아주 쉽게 3을 곱하시면 돼요. 5, 3, 15. 그럼 150ml니까 1.5리터. 맞아요, 우리 1리터. 1,500. 1,150이 아니구나. 미안. 맞네, 1,500이네. 제가 수학에 약해요. 1,500ml고 1.5리터. 리터라면 1.5리터. 자, 60kg라면 여기도 6, 3, 18. 뭐 이래가지고 1.8리터. 저 같은 경우는 1.6리터 나오더라고요. 몸무게 계산해보니까. 요 정도가 하루에 먹는 양인데, 언제 먹어? 그것도 중요해요. 나 하루 종일 먹는 거 이 정도야. 근데 언제 먹으면 좋아? 라는 내용도 한번 볼게요.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저는 이게 저의 루틴이에요. 눈 뜨면 바로 양치하고 유산균에 물을 마신다. 이거는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 아침 기상 직후 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이때 찬물 아니고요. 뜨거운 물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변비기가 있다 그럴 때는 찬물이에요. 왜? 찬물을 먹게 되면 장이 놀래라, 아구 놀래라 하고 화장실을 가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일 찬물 먹으면 안 되시고, 변비기가 있는 분들만, 그때만 찬물이라는 거. 자, 식사 전, 밥 먹기 전에 물을 마시는 자와 마시지 않는 사람의 음식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밥 먹기 전에, 30분 전에 물을 조금 마셔주시면 빠르게 포만감이 와요. 그래서 배가 부르네, 양을 많이 드시지 않아도 배부른 현상으로 이 식사 양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식사 전에 물 마시기, 식사 중간이나 직후에는 조금 드시는 건 좋아요. 국 종류가 없거나 찌개류가 없었을 때 조금 드시는 건 좋은데 많이 마시는 거는 오히려 소화에 장애를 줍니다, 여러분. 밥 먹다 물 많이 먹는 분들 또 계셔. 그러면 제대로 체중분해 산물로 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사 직후에는 적은 양만. 또 오후에 집중력 저하시 여러분들이 집중력 저하실 때 다들 커피 찾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커피보다는 그냥 순수 물을 권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순수 물이에요. 그냥 물. 녹차, 커피, 뭐 둥글레차, 어떤 차 아니에요. 물이어야 한다. 순수한 물. 자, 운동 전후, 운동하기 전, 운동 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운동 후에 뭐 저희 프로틴 콜 물에 저어서 한 잔 드시는 거 진짜 권장할게요. 단백질이 아주 좋아요. 물에다가 섞어서 드시면 아주 좋겠죠. 자, 잠들기 전에 말이 많아요. 잠들기 전에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야, 먹으면 붓는다던데? 야, 먹으면 소변 보러 자주 가서 안 좋다던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물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자기 전 마시는 물 한 잔. 놀라운 효과 낸다. 자, 이때 먹어야 될 사람은 자다가 소변을 자주 안 보시는 분이어야 돼요. 나 자는데 소변 자주 봐. 그런데 물 마셔? 그러면 잠을 못 자게 돼요. 질 좋은 수면을 못 잔단 말이에요. 이게 야뇨증이에요. 야뇨증 환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분이 드셔야 된다니까? 자, 이런 분은 야뇨증이 없는 분들 드시는데 드셨더니 이렇게 좋더라. 자는 동안 우리는 땀을 흘린다.
땀을 흘리며 몸속 수분량이 다소 줄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몸의 수분이 땀으로 배출돼 혈액이 끈적거리고 탁해지면 새벽이나 아침에 심근경색, 뇌경색증, 그리고 이런 지금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 가는 이 시기 환절기 때 새벽녘에 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자, 물하고 관련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주무시면 새벽녘에 심근경색, 뇌경색 위험이 낮아진다. 그쵸? 자, 잠자리 들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전.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아요? 좀 전 기사 볼까? 좀 전에는 뭘 했어? 1시간에서 2시간 전. 그런데 이 기사는 30분에서 1시간 전. 어떡해요? 정확히 알려줘요. 자, 나한테 맞추면 돼요. 나한테. 자, 1시간 전에 드시면 자다가 소변 보러 가는 횟수가 적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30분 전에 드셨을 때에는 자다가 소변 가는 횟수가 늘어나 그러시는 분들은 한두 시간 전에만 드시는 거예요. 한두 시간,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물을 안 드시는 게 아니라 드셨잖아. 대신 한두 시간 전에. 자기 30분 전에 드셨는데도 나 잠 잘 잤어. 다음날 부종 별로 없었어. 이러시면 30분 전에 드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나한테 맞추는 거지. 아까 몸무게를 재서 물의 양을 정한 것처럼 30분 전, 1시간 전, 2시간 전을 내가 맞추는 거지. 내가 나를. 드셔보고 주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세요. 자, 몸의 수분이 보충되고 체액의 균형이 맞춰져서 심근경색, 뇌경색을 예방하는 효과를 낸다. 그리고 취침 중에 발생하는 쥐나는 거 있죠. 다리 경련. 네, 이 또한 방지돼요. 자다가 다리가 저리고 쥐가 잘 나는 사람은 수분 부족이에요. 무조건 이분은 자기 전에 물 마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예, 요런 분은 드셔야 돼요. 자, 다리 경련은 다리 근육이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자, 변비가 있는 사람이 자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운동이 촉진돼 아침 배변이 원활해진다. 너무 좋은 방법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오메가 알루아 루테인이 함께 되는 알루아를 함께 드셔준다면 다음날 변 보는 데는 아주 직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 대신 우유 괜찮을까? 수면을 잘 질이 좋지 않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물 대신 우유를 권장합니다. 네, 좋아요. 왜? 우유 속에는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멜라토닌을 생성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트립토판이거든요. 자, 트립토판이 많은 게 바나나예요. 우리 과일 바나나. 그리고 우유. 네. 그래서 제가 바나나 우유 드세요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자, 시중에 파는 바나나 우유, 그거 아니고, 바나나와 우유. 자, 두 개를 믹싱한 거, 바나나 우유죠? 사 먹는 거 아니고,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우유의 트립토판이 멜라토닌 생성을 아주 좋게 원활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숙면에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유 드시는 거, 네, 괜찮아요. 네, 한두 시간 전에 드세요. 잠잘게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숙면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물 마시면 뇌 청소돼라는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뇌가 청소돼? 치매 예방도 좋대요. 실험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5컵, 5컵이 1.5리터에서 1.8리터? 자, 2리터 미치지 않는 컵이에요. 컵에 따라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컵에 350리터를 5잔,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하루 5컵이 1.5에서 1.8, 2리터 정도일 거예요. 자, 요거를 드신 분이 치매 환자인데, 자, 이걸 드셨어.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 여러분. 노인 287명 대상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실험을 한 거야.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하루 5컵 이상 물을 마셨을 때 아밀로이드 우리 뇌의 신경에
이 스냅스라고 하는 곳에 축적이 돼서 나의 신경을 마비시켜 치매가 가게 하는 아밀로이드가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치매가 되는데 이 쌓이는 거를 억제시켜줘요. 그러니까 치매가 안 되게 도와주는 거지. 뭐가 물이. 그냥 간단하게 물이. 뭐 돈이 비싼 어떤 의약품이 아니었어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물 5컵 이상만 드시게 했더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번 연구는 생활습관 중에 하나인 물 섭취가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돼 있는 뇌의 아밀로이드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 거를 결과가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이 기사 내용이 국제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그만큼 신빙성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랬어 라고 하는 너무 빵빵한 실험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학술지에도 실렸답니다. 그러면 네, 맞아요. 의미 있어요. 물 드십시다, 우리. 물만 잘 드셔도 치매 예방에 좋다. 치매뿐이겠어요? 모든 내 혈액순환의 원활한 건강과 바로 직결되잖아요.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물이잖아요. 자, 대신 건강한 물, 생수병에 있는 거 안 되고, 생수병 뜨뜻한 곳에 있는 거 안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꼭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 생수병,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가 많다고. 자, 어디에 담아 먹느냐 중요하다고요. 자, 좋은 물인데 생수병에 담아서 따뜻한 곳에 뒀다가 차에도 뒀다가 며칠 지났다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네, 중요한 물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5곳도 꼭 물을 드셔야 돼요 하는 게 의외고 5곳이라고 하는 기사 내용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가져와 봅니다. 자, 물 마시는데, 자, 이럴 때도 마시면 진짜 좋아요. 저희 뷰티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우리 많은 가르치시는 분들도 마사지 전에 물 마시게 합니다, 고객님께. 그리고 또 관리가 끝난 후에도 물을 드시게 합니다. 네, 마사지 전후에 드셨을 때 원활한 림프 순환을 유도하고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게 도와줘요. 이때 물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여러분. 뭐 뜨거운 차도 상관은 없으시지만 미지근한 물을 그 마사지 받기 전에 드시게 하고 마사지가 끝난 후에도 미지근한 물을 권장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 모르잖아. 우리 마사지 하시는 뷰티 쪽에서만 알잖아요. 네, 내가 마사지 할 때에도 전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집에서도 족욕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욕 전, 자, 발 마사지 전, 족욕 전 물 드시고 후에도 드시면 내 몸 안에 노폐물 배출이 아주 좋아요. 림프순환 최고 드셔봅시다. 자, 비행기 탈 일이 많으신 분들 비행기 안은요, 기내 습도가 20% 이하를 유지해야 된대요. 그럼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건조증이 생긴답니다. 이때 물을 수시로 드시면 좋고, 이때 카페인 음료 술은 몸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네. 비행기 장거리 시에 네, 물병 준비하시고 물 수시로 드시면 좋다고 하네요. 또 여성분들 생리통이 있는 친구들 생리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자주 드시면 생리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월결통에 있는 여성들이 평소보다 생리할 때 우리 따님들한테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생리통이 많다면 다른 날에 비해서 물 좀 많이 마시렴. 예, 여기서 커피 아니라고요. 순수 물이어야 된다는 거. 물 좀 자주 마실까? 그랬더니 생리기간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배출이 잘 되니까. 생리기간도 짧아지고, 통증도, 네, 완화되더라. 또 이런 경우, 오후에 피곤할 때, 요건 다 알고 있었는데요. 아, 피곤할 때 커피 대신 물 먹어라?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알려주네요. 오후에 피로할 때 수분 상태는 기분, 기억력, 시각적 인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영국의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낮 시간대에 기분이 다운되는 거를 그리고 기억력이, 피곤하기만 하고 뭔가 집중이 안 되네 할 때 집중 도와준다고 합니다. 다시 또 집중 떨어질 때
집중 좋아진다고 해요. 우리들이 집중력 안 좋을 때 커피를 많이 찾잖아요. 물이 좋대요, 물. 물. 자, 물 얘기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 먹을 때 물 얼마나 먹어요? 라는 질문 받아보신 적 있죠? 저는 한 컵 드세요 라고만 얘기했지, 뭐 어느 정도 어떻게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 먹었을 때 해로워요 소리는 그동안 제가 상담할 때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기사 내용이 물을 조금 먹었을 때, 아니, 건강식품 먹었는데 염증이 생길 수 있다네? 저 이 기사 내용 보고 깜놀랐어요. 볼게요. 약 먹을 때나 건강기능식품 먹을 때 물이 적으면 한두 모금의 물로 알약을 삼킬 때는 약이 식도에 남아 염증이 생길 수 있대요. 저 이건 몰랐어요. 저는 그냥 물 많이 드세요. 저희 거는 거의 천연 물질이다 보니까 건조시켰잖아요. 동결건조 시킨 거라서 물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푹 풀거든요. 잘 불어서 내 몸 안에 원활하게 신진대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물을 많이 드세요라고 했는데, 약의 경우 약 복용할 때 만약에 물을 조금 드시잖아. 그럼 염증이 생길 수도 있대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건강식품도 전부 다 천연이긴 하지만 물이 적었을 때 뻑뻑함? 뭔가 더부룩함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물을 먹어야지 불어서 신진대사에 원활해질 거잖아. 좋아요. 오늘부터 우리 가족분들 물을 좀 더 드실게요. 뭐 그래서 해로울 건 없잖아? 맞죠? 그리고 빠르게 위장으로 5초 이내에 도달하게 해서 원활하게 내가 먹은 음식, 이제 식품이지만 내가 먹은 음식이잖아요. 저희 더위에는. 내가 먹는 음식이 빠르게 대사로 쓰이고 빠르게 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면 좋잖아요. 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오늘부터 건강식품이든 약을 드실 때 물 좀 더 드시자. 뜨거운 물 말고 찬물 말고. 자, 미지근한 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오늘 좀 더 드실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면서 실수하는 게 좀 있는데 뭐냐면 매일같이 건강음료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옥수수차, 헛개나무, 커피? 그치? 뭐 이런 거. 혹시 이거 먹으면서 나 물 많이 마셨어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 제가 들고 다니는 건데 여기 있는 물이 순수 물이 아니라 커피, 녹차, 헛개나무, 음, 오리차도 될 수 있겠네? 현미차도 될 수 있고, 뭐 숭늉도 될 수 있겠네요. 자, 요런 물 대신 이거를 많이 먹은 게 도움이 될까? 물 대용으로 2차 마시면 간이 오히려 손상이 된대요. 자, 사실 간에 좋으라고 마셨거든? 그런데 간이 손상이 올 수 있대요. 허허. 자, 오늘부터 물 대신 마시는 차 많이 드시는 분들, 가지고 다니면서 왜 물 대신 막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좋다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오늘 좀 생각을 달리 해보셔야 돼요. 제 강의 들어보시고. 자, 차의 성분에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과하게 드셨을 때 오히려 간을 손상시킨다. 특히 녹차, 홍차, 우롱차. 제가 우롱차는 좀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우롱차. 그리고 우엉차, 생강차 이런 거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해요. 저 물이다 생각하고 물 대신 먹긴 해요. 자, 카페인 과다 섭취 위험할 수 있다. 여러분, 녹차, 홍차, 우롱차, 카페인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둥글레차. 여러분, 둥글레차 드시죠? 둥글레차에 카페인이 있다, 없다? 카페인은 아니지만, 뿌리로 만드는 모든 그 천연 차에는요, 사포닌이 있어요, 여러분, 사포닌. 그래서 체온을 높여주거든요. 순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과다 섭취할 때 위험한데, 일단 여기에는 녹차, 홍차, 우롱차만 나와요. 자,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게 카페인이니까. 자, 이 카페인이 조금 맑게 많이 마셔서 물처럼 먹었지만, 카페인은요, 물을 더 섭취해줘야 돼요. 몸에 있는, 수분을 몸 밖으로 빼는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이뇨작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 한 잔이 한 잔 마시는 게 두 잔 이상의 오줌으로 나가버려요. 이런 것들은. 카페인은. 그러면 더 마셔야 돼. 배 터지게 마셔놨더니 더 마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안 좋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자,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면 속쓰림, 불안,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저 커피를 자기 전까지 드시면서 수면제 드시는 분을 봤어요. 커피를 줄여보시죠. 커피하고는 상관없대요. 그분 말씀드려요. 커피하고는 잠하고 상관이 없대요. 원래 커피를 늦게까지 마셨어도 잠을 잘 잤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이 안 왔대요. 그러면서 수면제를 드셔요.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는데, 일단 카페인을 오후 시간을 좀 줄여보시고, 몸이 익숙해지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당신이 그렇게 우기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자기 전에 커피 마시면서 수면제 먹는다?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싶다. 자, 수면 장애를 일으킵니다. 자, 많은 양의 카페인을 장시간 과다 섭취할 경우 카페인 중독으로 인해 맥박이 불규칙하고 안면이 홍조가 띄고 잦은 소변, 근육 경련. 자기 전에 카페인 섭취하면요, 양요증이 생겨버려요. 자다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꿈도 많아지고요. 자도 피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헛개나무 간조화라고 먹죠. 나 이거 보고 좀 씁쓸했네요. 간조라고 헛개나무 수시로 마시는데 간을 망친대요. 이 말은 진짜, 우와, 보면서, 어머, 어떡해요. 헛개나무 간에 좋으라고 많이 먹는데, 간 질환이 있거나 간 수치가 높은 사람은 헛개나무 차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자, 헛개나무에 들어있는 암페롭신, 호베니틴스 일부 성분들은 알코올성 간 손상 회복을 돕는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고농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자, 좋다고는 많이 마시지만,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 아, 오늘 피곤해 해서 마셨다? 어떻게 알아요? 간은 하루아침에도 왔다 갔다 하는 앤데, 저하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준다. 이게 저는 제일, 왜냐면 저도 가끔 헛개나무 차 이렇게 피티병에 있는 거 있잖아. 피곤할 때 물대용으로 물 사 먹으러 갔다가도 손이 한 번씩 갈 때가 있거든요. 음, 이거 보고 제가 이 기사 내용을 가져오긴 했어요. 깨나무차 간에 좋잖아. 근데 간에 오히려 주의하라고 해서 가져와 봅니다. 간이 이미 안 좋거나 간 수치가 높은 사람이라면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깨나무 차는 피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 뭐 어깨나무 넣고 삼계탕 해 먹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건강하라고 먹는데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특히 물로 자주 늘 오랫동안 드시는 건 예, 오늘은 좀 오늘부터 주의해 보실게요. 좋은 건 있더라고요. 네, 보리차하고 현미차는 무난하대. 물대용이래요. 물처럼 드셔도 되고, 따로 물 안 드셔도 되더라. 이거에 보리차하고 현미차가. 예, 요거는 괜찮대요. 그래서, 현미차가, 그래서 많은 박사님들이 현미차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건강한 차, 현미차. 네, 현미차는 가까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룽지, 현미밥으로 누룽지도 괜찮을 것 같네. 묽게 하면 되잖아. 그쵸? 카페인도 없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돕고 배변 습관을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네, 좋아요. 대신 스테인레스나 유리병에 갖고 다니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물 섭취에 주의할 사람 세 사람.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 저녁에 물 먹고 잤더니 몸이 부어. 그리고 작게 오줌 소변 보러 가. 절대 안 돼요. 신장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심장이 약한 사람도 네, 안 돼요. 그 부신기능 저하증. 왜 안 먹어도 살찌는 사람 중에 하나도 갑상선도 있지만 부신기능도 그래요. 그 신경후군 환자라고도 하는데 몸이 자꾸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세 사람은 자기 전에 물 먹는 거 안 할게요. 아무리 좋아도. 아셨죠? 네. 오늘은 물에 대해서 기사 내용들을 모아 봤어요. 저에게도 되게 많이 유익했고요. 가족분들에도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입니다. 이 물이 부족하게 됐을 때 생명과 관련이 예, 맞아요. 모든 혈액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55%가 물이고, 원활하게 잘 돌려면, 내 몸 구석구석을 잘 돌려면, 물이 필요하고, 건강한 물이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거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물 두 컵을 따라 놓고, 하나에게는 나쁜 말을 하고, 하나에게는 사랑한다라고 해주면, 물 분자가 바뀌는 거 아세요? 맞아요. 자, 우리 몸의 70%에 물이 찰랑찰랑 있는 사람은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음악을 듣고,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라고 주변에서만 소리를 들어도 나 스스로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도와줘요. 내 스스로 내 몸이 70%가 물이니까. 컵에 담긴 물이라고 생각해봐. 내 몸이 70%가 물이니까. 근데 물이 부족하면 행복 지수도 낮다는 거지.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내 몸에 맞는 물, 내 몸무게 곱하기 3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